소설의 주인공인 다지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합니다. 아버지가 치과의사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다지마는 몸이 안 좋은 할머니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도미라는 이름을 가진 가정부가 매일 집을 드나들게 되는데요. 다지마의 어머니는 아주 활동적인 여자였는데 어린 다지마에게 무관심할 정도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다지마의 밥을 차려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는 자연스럽게 가정부인 도미가 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어느 토요일에 부모님이 집에 없는데 다지마는 부엌에서 못 볼 것을 보고 맙니다. 그것은 가정부인 도미와 아버지 병원의 회계를 맡고 있는 세무사가 육체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된 것인데요. 이 장면을 본 어린 다지마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아집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도미상에 대한 내 태도는 확연히 변했던 것 같다. 절대 먼저 말을 거는 그 법이 없었을 뿐더러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싫었냐고 묻는다면 그런 감정과는 조금 달랐다고 하겠다. 어쩌면 그녀에게서 여자를 느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그녀의 본성이 나와는 동떨어진 곳에 있다는 걸 알고 기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지마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부인 도미상이 자신의 아버지와도 육체관계를 갖는 것을 벽장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목격을 어린 나이에 하게 된 다지마는 서서히 집에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 친해지는 친구가 생기는데요. 이름이 구라모치 오사무인데 이 친구도 다지마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같은 처지라서인지 다지마는 구라모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라모치는 다지마와는 달리 어른스러웠는데 그에게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주변에 있는 야바위꾼의 사기 행각의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구라모치가 다지마를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오목게임장이었어요. 바둑의 오목게임장이었는데 그곳에서는 3판을 둬서 2판을 이기면 내기 돈의 몇 배를 받는 게임장이었는데요. 구라모치 게임에 따라 이곳에 간 다지마는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기도 했지만 계속 잃게 되자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엄격한 부모님에게 돈을 타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다지마에게 용돈을 자주 주었어요. 사실 다지마는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가기 싫었지만 용돈을 받기 위해 자주 갔던 것인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 갔다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랐지만 다지마는 할머니 품속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어쨌든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어수선한 집도 안정이 되어가나 했는데 그때 묘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독살을 당했다는 소문이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다지마는 크게 당황합니다. 심지어 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이 소문에 대해서 캐묻고 가요. 아버지와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그 소문을 누가 냈냐고 대묻지만 경찰은 소문의 근원지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문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도 장사가 이전 같지 않고 다지마는 학교에서 더 이상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지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엌 찬장의 조미료 놓는 곳을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지마를 보고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엄마가 와서는 누가 부엌을 뒤졌냐고 하면서 다지마와 아버지를 다그치는데 아버지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댑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아버지와 가정부였던 도미상의 관계까지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요. 이에 아버지는 식탁을 엎어버리고 집을 나가게 되고요. 엄마가 할머니를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다지마에게 큰 관심을 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서 독극물에 관한 책도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떤 것일까? 어떤 기분이 들까? 살인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된 건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는 독약에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독약을 사용하는 장면을 꿈꿨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아니야, 이런 방법도 있잖아. 하는 식으로.
다만 그때 내게는 독약을 먹이고 싶은 상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기분을 알고 싶었다. 한편 아버지와 엄마의 끝은 오래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을 결정한 것인데요. 다지마가 6학년이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지와 엄마는 다지마를 앞에 놓고 누구와 살 건지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국 다지마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아버지를 선택하게 되고 엄마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살게 된 다지마는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으나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와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지마는 혼자 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가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시마코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지마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이후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시마코에게 신경을 쓰느라 병원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인 다지마는 어느 날 아버지와 시마코와 함께 도쿄 시내로 쇼핑을 가는데 그곳에서 사치에 빠져 있는 시마코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녀가 사달라는 모든 것을 사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한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도 늦은 밤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려서 다지마가 받아보니까 경찰서에서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쳤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시마코가 일하는 술집에서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어떤 괴한에게 머리를 스패너로 강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죽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시마코의 애인이었어요. 시마코는 다지마의 아버지에게서 돈을 뜯어내서 자신의 애인과 가게를 차리려고 했는데 시마코의 애인이 참지 못하고 이 다지마의 아버지에게, 즉 시마코 자신의 애인에게, 그 연인에게 찝적대는 그 다지마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함께 저녁을 먹던 다지마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패너로 머리를 맞은 다음 뇌신경의 손상이 왔고 그 후유증으로 손떨림이 시작된 것이에요. 치과의사인 아버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병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지마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병원과 집을 팔고 어쩔 수 없이 변두리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월세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술집 여자인 시마코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돈이 충분치 않아 땅은 샀지만 아파트를 지을 돈까지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학간 중학교에서 다지마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여러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데 어느 날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괴로운 날들의 연속인데 다지마를 지탱시켜주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다만 내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여차하면 다 죽여버릴 테니까. 살인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그 무렵 아닐까 싶다. 나는 매일 살인을 상상했다. 단순한 몽상이 아니었다. 내게는 살인의 수단이 있었다. 책상 서랍에 감춰둔 그것, 바로 독약이었다. 아버지 병원에서 훔쳐올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없었다. 독극물에 관심이 있던 내가 병에 붙은 독극물 라벨을 보는 순간 그것이 보물임을 깨닫고 슬쩍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때 이래 그 극약을 사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먹이리라. 죽이고 싶은 상대가 나타나면 반드시 사용하리라.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계속된 학교 그부들의 괴롭힘은 다지마로 하여금 복수심을 깊게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놈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극물로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기 전에 독극물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누구를 했냐면은 초등학교 친구인 그 구라모치를 생각해냅니다. 다지마는 자신을 오목게임으로 꿰인 다음에 돈을 잃게 하는 등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놈인 구라모치에게 먼저 독극물을 실험해보기로 계획을 해요. 붕어빵에 독약을 넣은 후 구라모치에게 먹이기로 하고 구라모치에게 붕어빵을 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구라모치가 예전 오목게임으로 사기를 치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본 다지마는 그곳에 따라 들어가서 구라모치에게 독이 든 붕어빵을 건네서 먹기 직전인데 갑자기 구라모치가 다지마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서 자신이 한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깜짝 놀란고 이게 마음이 약해진 다지마는 구라모치가 먹으려고 했던 붕어빵을 이제 뺏어버리게 되는데, 사실 구라모치가 다지마에게 사과를 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다지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선수를 친 것이었어요. 이렇게 교활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한편 다지마는 암울했던 중학생 시절을 끝내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무능과 무관심은 다지마에게 어떤 꿈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중학교 때 자신을 왕따시켰던 못된 친구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1학년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영장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곳에서 같이 일하게 된 요코라는 같은 나이의 여자애였어요.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여자애였는데 다지마와도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영장에 구라모치가 찾아오면서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지마는 구라모치에게 요코를 소개하게 되는데, 구라모치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셋이 같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하는데, 그곳 카페에서 요코의 표정을 보니 구라모치를 무척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이후 요코는 다지마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다지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는 매일 술에 쩔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빚을 내 겨우 지은 아파트 관리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매일매일 폐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예전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손을 못 쓰게 만든 시마코라는 호스티스와 그 애인에게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군가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지마는 몰래 아버지의 뒤를 미행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시마코가 근무하는 술집을 알아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오기를 술집 앞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별일 없이 끝났는데,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식칼을 들고 집을 나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지마는 아버지가 시마코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시마코를 죽일 작정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아버지를 말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시마코 때문에 추락한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 여자를 죽이고 싶은 것도 당연했다. 그보다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 죽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겠다는 결의는 얼마나 강렬한가? 그런 것들로 궁금했다. 어쨌든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식칼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은 시마코를 죽이러 나간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지마는 시마코가 일하는 술집 앞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시마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시마코가 술집 일을 마치고 나오자 아버지가 시마코의 뒤를 몰래 따라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다지마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걸으면서 나는 살인범의 자식이 된 자신을 상상해봤다.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섭기는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감 비슷한 것도 있었다. 살인범의 아들. 그 말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느껴졌다. 그런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무시하기는커녕 모두가 두려워할 것이다. 저 녀석을 화나게 하지마. 무서운 녀석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야.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렇게 모두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며 아버지의 뒤를 쫓던 다지마는 드디어 아버지가 시마코를 붙잡아 그녀의 목에 칼을 대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쫓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시마코에게 위협적으로 당신 때문에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다 망쳐졌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마코를 크게 위협을 하는데요. 다지마는 드디어 아버지가 시마코를 죽이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마코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애인이 시켜서 한 짓이라며 자신도 당신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식칼로 자신을 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듣고 있던 다지마는 어이가 없어 하는데 더욱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시마코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을 찌르고 싶은 건 아니야. 당신을 내내 찾았어.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진심을 알고 싶었어. 이제 알지 않았나요? 더 알고 싶은 게 남았어요?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었다.
시마코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눈에 선했다. 다음 순간 믿기지 않는 말이 들려왔다. 시마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돌아와줘 제발. 나는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시마코의 등이 보였다. 그녀의 맞은편에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뭘 다시 시작하려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당신을 큰 곤경에 빠뜨린 여자란 말이에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당신에게 원한을 품은 건 당치 않은 일이었어. 나는 그저 당신과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야. 제발 부탁이야, 시마코. 하지만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가 두 손으로 땅을 짚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여자를 죽이려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이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한 다지마는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수영장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요코에게 호감을 품었지만 못된 녀석인 구라모치에게 요코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눈치챈 다지마는 여름방학이 끝나자 어색하게 요코와 헤어지게 되는데요. 계약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심장이 멎을 정도의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여자 고등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기사였는데요. 자살한 여학생은 다름 아닌 요코였어요. 너무나 놀란 다지마는 구라모치를 만나서 요코의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구라모치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이에 화가 난 다지마는 요코가 임신을 했고 그에 대한 고민 끝에 자살을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하자 구라모치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다지마는 이 악마와도 같은 녀석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시마코에게 다시 푹 빠져 지내는 한심한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는 전혀 뒷전이고 시마코가 일하는 술집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가는 것을 알고 있는 다지마가 아버지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보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파멸하고 말 거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면서 계속 시마코에게 빠져있는 아버지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파멸의 날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아파트도 팔아서 시마코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서 흥청망청 시마코와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다시 시칼을 들고 시마코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시마코는 아버지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미 몰래 도망을 가버린 후입니다. 텅 빈 시마코의 집에서 아버지는 다지마에게 같이 죽을까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뛰쳐나와서 친척 집을 전전하며 고등학교를 겨우 마친 다지마는 힘들게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다지마는 모터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곳과 많지는 않지만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를 찾은 것에 안도하게 돼요. 그런데 공장에 있는 후지타라는 인물이 다지마를 심하게 괴롭히는데 다지마는 후지타가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어디를 가나 다지마는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혼자 괴로워합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몇 달이 흘러서 연말이 되었는데 구라모치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구라모치가 임신시킨 요코가 자살한 일 때문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다지마는 구라모치를 만나서 몰래 가지고 있는 청산가리를 먹여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며 구라모치를 만나는데 구라모치는 굉장히 반가워하며 자신이 집에 같이 가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자 그의 집에 가게 되는데 무척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는 구라모치의 집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라모치는 다지마의 근황을 물어보며 그렇게 힘들고 박봉인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다지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일이란 게 보석을 파는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였어요. 다단계 회사에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바람잡이로 일하는 구라모치는 다지마를 데리고 다단계 회사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지만 다지마는 망설이게 돼요. 아무리 봐도 사기를 치는 회사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공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후지타를 만나게 됩니다. 후지타도 이 다단계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었어요. 결국 후지타는 구라모치의 꼬임에 빠져서 다단계 회원이 되고 본인이 열심히 공장의 직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다단계 회사와 관여하는 것이 금지로 되어 있어서 몰래 이 일을 후지타가 열심히 하는데, 다지마는 자신도 함께 후지타를 끌어들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편 공장 기숙사 룸메이트가 여자들과 만나는 미팅에 나가자고 하지만 별 관심이 없는 다지마는 거절을 하는데, 간곡한 부탁에 끌려서 그 여자들을 같이 만나러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나에라는 아가씨와 눈이 맞게 됩니다. 가나에도 다지마가 싫지 않았는지 따로 두 사람만 만나게 되고 결국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사이가 되는데요. 다지마는 난생 처음 하는 연애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어느 날 이것을 눈치챈 룸메이트가 그 여자는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낭비벽이 심한 여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쓰인 다지마는 이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편 구라모찌 권유로 다단계 회사에서 바람잡이 알바를 해서 후지타를 회원 가입하게 만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단계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결국 사기로 판명이 난 것이었어요. 회원 가입할 때 받은 돈을 회사 수뇌부는 이미 갖고 튀었고, 경찰 조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다지마의 회사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는데, 후지타가 여러 공장 직원들에게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를 본 회사 동료들이 많아지자 회사 인사과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다지마도 인사과 직원들과 면담을 하는데, 사실 다지마는 다단계 회사 바람잡이로만 일했지 정작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데 인사과에서 부른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후지타란 놈이 다지마 때문에 자신이 다단계 회사에 가입했다고 회사에다 이름을 분 것이었어요. 이에 다지마는 정색을 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결국 다단계 회사 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묻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에 기숙사로 들어가던 다지마는 누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후지타가 서 있습니다. 후지타는 다지마를 비난하며 너 때문에 내가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흥분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서 다지마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한 순간 후지타가 도망을 가는데, 지나가던 동료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결국 다지마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후지타는 담을 넘어 도망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다지마의 회사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다지마가 다단계 사업과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지마는 계속 잡았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다지마가 다단계 회사에서 바람잡이로 일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대체 이 일은 구라모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알고 있는지 궁금한 다지마는 구라모치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구라모치는 자신은 아니라면서 혹시 다지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다지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가나에였어요. 가나에에게는 다단계 회사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신이 칼에 찔려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도 문병도 오지 않는 가나에가 궁금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받지를 않자 다지마는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마치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가 호스티스인 시마코를 술집 앞에서 기다리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에 아주 씁쓸한 생각을 합니다. 가나에의 집 앞에서 죽치고 있은 지 몇 시간 후에 가나에가 어떤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나에를 바래다주는 남자는 다름 아닌 회사 동료 직원이었어요. 남자가 돌아간 후에 다지마는 가나에를 그녀의 집 앞에서 붙잡는데, 깜짝 놀라는 가나에는 자신은 이미 다지마에게는 관심이 없다면서 당신은 곧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이지 않냐고 조롱을 합니다. 화가 난 다지마가 가나에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가나에는 큰 소리를 지르며 얼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다지마는 이 일 때문에 회사를 권고사직 형식으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 다지마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이제 갈 곳도 없고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들게 되는데요. 그때 이 구라모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구라모치를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곳에서 구라모치는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 다지마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지마는 어쩔 수 없이 구라모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살 집은 마련이 됐지만 일자리를 구해야 해서 허드렛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수입은 너무나 적고 일은 힘들기만 해요. 이것을 보다 못한 구라모치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계속 권유를 합니다. 지난번 다단계 때문에 자신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또다시 구라모치에게 엮이기는 싫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구라모치를 따라 동서상사라는 회사에 가게 돼요. 동서상사라는 회사는 금을 파는 회사였는데 일반적으로 금 자체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회사였어요. 노인들이 들어놓은 연금이나 적금을 동서상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바꿔서 가로채는 사기 회사였어요. 결국 이곳에서 다지마는 구라모치와 파트너가 되어서 노인들이 집을 직접 방문해서 감언이설로 적금이나 연금을 해지시키고 그 돈을 동서상사로 이전시키는 못된 짓을 함께 하게 됩니다. 다지마는 이 일이 엉터리이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만두지를 못해요. 이따위 일은 하루빨리 집어쳐야 한다. 생각만 그런 채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고백하자면 사실은 꼬박꼬박 월급을 손에 쥘 수 있는 생활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동서상사의 영업 방식은 아무래도 수상했다. 금을 판다면서 현물은 넘겨주지 않고 예치 증서라며 종이 조각만 주니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처음 한두 번은 이자라는 명목으로 푼돈이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진한 노인들이 적이 안심했던 것이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느 외롭게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공을 들이는데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할머니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계속 찾아갑니다. 착한 할머니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결국 구라모치는 끝에 가서 마술을 드러냅니다. 할머니에게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실적도 못 올리는데 그만 찾아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에 할머니는 미안해하면서 자신이 가진 적금을 깨서 구라모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 집 저 집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던 중에 어느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서 여전히 감언이설로 할아버지의 돈을 빼앗을 궁리를 하는데 할아버지 집 옆집에 산다는 20대로 보이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성과 마주치는데 이름은 유키코이고 구라모치와 다지마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할아버지의 예금을 빼내는 데 성공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옆집에 산다는 그 유키코라는 아가씨가 할아버지 돈을 사기쳐서 빼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두 사람을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때 구라모치가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유키코에게 해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라모치 자신도 이 회사가 어쩐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래도 사기를 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지마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유키코에게 회사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구라모치는 이 회사에서도 슬슬 발을 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의 중역들은 이미 돈을 챙겨서 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지마도 더 이상은 이 회사에 몸을 담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구라모치의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렵게 누추한 방을 하나 얻고 가구를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어쨌든 떳떳한 일을 하게 되어서 마음은 편한데 어느 날 가구를 배달한 집이 예전에 착한 할머니의 집과 가까워서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다지마도 그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가 본 곳이었어요.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아닌 한 중년 남자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어찌어찌 하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근황에 대해서 묻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도 해줍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갈취해간 두 젊은이를 원망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서상사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철저히 뒤져봤지만 할머니가 다 없애고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지마와 구라모치가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증거를 할머니가 없애고 자살한 것이었어요. 정말 착한 할머니였는데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다지마는 집으로 돌아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또 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도 역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유키코가 들어와서 쌀쌀맞게 대하며 거의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지마에게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동서상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남기고 했는데 다지마는 그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형사들은 당신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중간에 회사로 들어갈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어요. 형사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지마는 구라모치의 얼굴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 짓을 할 놈은 구라모치 그놈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구라모치는 잠적해버리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 후 다지마는 어쨌든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데요. 가구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승진을 해서 가구 세일즈를 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 손님이 매장을 방문하는데 그녀를 본 다지마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유키코였어요. 예전 동서상사에서 할아버지에게 사기를 칠 때 옆집에 살면서 구라모치와 자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녀였습니다. 깜짝 놀란 다지마가 아는 체를 하자 그녀도 놀랍니다. 유키코에게 할아버지의 근황을 묻자 잘 지낸다고 해요. 다지마는 할아버지를 사기친 공범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데 유키코는 걱정 말라면서 누가 도와줘서 할아버지가 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녀가 사실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같이 온 남자가 있는데 다름 아닌 구라모치였어요. 너무 놀라 다지마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할아버지의 돈을 돌려받는데 구라모치가 힘을 써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구라모치와 유키코는 사귀게 되었고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다지마는 어떻게 구라모치가 할아버지의 돈을 돌려주었는지 의아스럽기만 한데 어느 날 유키코가 와서 해주는 말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구라모치는 목매 자살한 착한 할머니의 돈을 가져다가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다지마의 이름으로 빼돌린 다음 할아버지에게 갖다 준 것이었어요. 구라모치는 이 악마와도 같은 놈이었던 것입니다. 구라모치가 악마와도 같은 놈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다지마도 구라모치의 이런 심한 악행에 치를 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악마 같은 놈이 착하고 천사 같은 유키코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구라모치는 다지마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주식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번다면서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합니다. 다지마는 어이없어하며 동서상사 일을 벌써 잊었냐며 이야기를 하는데 구라모치는 이번에 자신이 하는 일은 사기가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런 구라모치에게 다지마는 목매 자살한 할머니 얘기를 해주며 그런 나쁜 짓을 한 구라모치를 아래와 같이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 할머니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돈을 네가 속임수로 빼앗는 바람이 말이야. 걸음을 옮기려던 구라모치가 멈칫하더니 뒤돌아봤다. 그리고 검지를 세워 좌우로 흔들었다. 야, 말은 정확히 해야지. 돈을 나 혼자 빼앗은 게 아니야. 너와 내가 함께 빼앗았잖아. 우리는 파트너였으니까.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내게 그는 덧붙였다. 결혼식에 와줘. 아무튼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나는 그전에도 몇 번인가 구라모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갖가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잘한 일이었을까? 만약 어느 시점인가 그를 죽였다면 지금처럼 괴로움을 당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저 원칙에 불과한 것 아닐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전쟁. 전쟁은 사람을 죽이라고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다. 또 정당방위라는 법률도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당하다고 할지 누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미래의 위험을 예상해서 죽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찌감치 구라모치를 죽였어야 했다는 생각이 그 무렵부터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을 질책했고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생겼다. 이런 독한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구라모치의 부인이 된 유키코가 어느 날 집으로 다지마를 초대해서 가보니까 어떤 여자도 같이 초대되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하루라는 여자였는데 유키코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사실은 미하루를 다지마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미하루는 백화점에 근무하는데 겉모습이 무척 화려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다지마가 가구점에 근무한다니까 꼭 와보고 싶다고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두 사람은 그 후로 사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혼집을 얻는 것이나 가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하루는 상당히 분에 넘치는 것을 다지마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쓰인 다지마는 미하루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미하루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이며 가방이며 골프채며 비싼 사치품들을 수시로 사들이는 여자였어요. 다지마가 주의를 주면 그때만 잠시 주춤할 뿐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사치스러운 쇼핑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미하루는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밖으로 나돌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하루는 친구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돈을 벌어서 써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술집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퇴근 시간이 늦어져요. 그리고 비싼 옷과 핸드백 등 사치품을 사는 것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이때 다지마도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구점에 가구를 보러 온 리에코라는 술집 여자였는데 다지마에게 아주 친근하게 굴면서 자신의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정하기 위해 다지마가 자신의 집에 한번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두 번째 리에코의 집에 방문한 날 그녀의 유혹에 다지마는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꿈같은 하룻밤을 보낸 지 며칠 후에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인 미하루가 술을 마시면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지마에게 술잔을 집어 던지는 등 사납게 굽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다지마가 하룻밤을 보낸 리에코가 미하루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하루에게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지마는 미하루에게 불장난을 시인하는 각서를 써주게 되고 이 각서는 나중에 큰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별일이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이 일을 계기로 다지마는 미하루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게 돼요. 다지마는 리에코가 왜 자신의 집에 찾아왔는지 의아해하며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그녀는 일체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미하루는 더욱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신용카드를 다지마 몰래 만들어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사대면서 그것을 질타하는 다지마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는 등 다지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계속해요. 이에 다지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부싸움 끝에 손찌검을 하고 꺼져버리라고까지 할 정도로 가정생활은 파탄이 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는데 다지마는 그녀에게 써준 불장난 시인 각서가 걸림돌이 되어서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미하루에게 보내야 함은 물론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녀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게 된 다지마에게 사금융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다지마는 그녀와는 이혼했으니 자신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미하루는 이혼하기 바로 전에 거액의 돈을 빌려서 썼던 것입니다. 마치 그녀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처럼 치밀하게 다지마를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이혼한 전 아내가 빌려 쓴 사금융으로부터의 돈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다지마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돈은 없고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들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미하루에게 어느 날 구라모치가 찾아옵니다. 마치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며 다지마에게 급한 불을 끄라고 하며 큰 액수의 돈을 주고 가요. 다지마는 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외치지만 현실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구라모치가 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끈 다지마는 일단 안도하는데 하지만 사채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해서 자신의 적은 월급으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지마에게 어느 날 구라모치가 다시 찾아와서
그런 적은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자신이 하고 있는 주식 관련 일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구라모치에게 속아왔지만 다지마는 다시 한번 그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구라모치가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을 유혹해서 하룻밤 불장난을 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만든 리에코가 있는 곳을 알게 되어서 그녀를 미행하게 되고 그녀의 집을 알아내게 된 다지마는 몰래 그녀의 우편함을 뒤져서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보는데 어느 날 그녀의 우편함에 있는 편지를 몰래 꺼내보는데 리에코에게 온 한 통의 편지에 쓰여있는 이름은 다지마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리에코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이혼한 자신의 전 아내인 미하루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지마는 자신이 덫에 걸려 이혼을 당한 것임을 알게 돼요. 전처인 미하루가 리에코를 시켜서 자신과 하룻밤 불장난을 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이혼을 함은 물론이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끔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다지마는 알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전처인 미하루가 사실은 구라모치와 사귀었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마와도 같은 구라모치는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를 다지마에게 소개시켜줬던 것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안 다지마는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구라모치의 집에 찾아가는데 구라모치가 집에 없자 다시 전처인 미하루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따지는데 그녀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며 역정을 냅니다. 이에 이성을 잃은 다지마는 미하루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해요. 미하루는 발악을 하는데 죽기 직전에 털어놓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다지마와 결혼하게 된 과정이나 다지마가 하룻밤 불장난을 한 과정 등 모든 계획을 꾸민 것은 구라모치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지마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둘 사이에 만일 경계선이 존재한다면 당신 내 마음은 그 경계선 주위를 맴돌고 있었을 것이다. 미하루의 입에서 구라모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죽였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이다. 걸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미하루를 향했던 나의 징후는 구라모치에 대한 살이로 옮겨가고 있었다. 내 인생을 농락한 그를 더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지마가 구라모치를 찾아서 회사로 들어오는데 회사가 발칵 뒤집혀 있어요. 경시청에서 회사로 압수수색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지마도 수사관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구라모치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사도 구라모치가 사기를 치기 위해 만든 회사였고 구라모치는 경찰로부터 수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로부터 겨우 풀려나 집에 돌아온 다지마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밤늦게 집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구라모치에 전화했어요. 그는 지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24시간 오픈하는 레스토랑에서 밤늦게 만나게 되는데 다지마는 구라모치가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저지른 악행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밤이야말로 그놈을 죽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는 시칼을 품에 숨겨 들고 나갑니다. 레스토랑에서 구라모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의 다양한 변명을 듣다 못한 다지마는 구라모치가 걸어나간 레스토랑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내어 뒤에서 찌르려고 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구라모치의 목을 강하게 찌르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다지마가 구라모치를 바라보니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다지마는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시칼이 있기 때문에 다지마가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칼에 피가 묻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칼로 찌르고 갔다는 목격자가 나오는 바람에 다지마는 풀려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구라모치를 죽인 범인이 잡히는데 그는 구라모치가 세운 증권 컨설팅 회사의 피해자였어요. 구라모치는 결국 목에 치명상을 입고 죽지는 않았지만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지마에게 구라모치 병상을 지키던 아내인 유키코가 전화를 해오는데 병원에 누가 찾아왔는데 한번 와서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으로 간 다지마는 구라모치를 병문안 온 한 중년의 남성을 만나고 어쩐지 그 사람이 낯이 익은 남자였어요. 누구지 하고 깊게 생각해 보니 어릴 적 구라모치에게 속아서 오모 게임장에 갔을 때 그곳을 운영하는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다지마가 이 말을 하자 그 중년의 남자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곳에서 들은 구라모치의 이야기는 다지마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가난한 집 출신인 구라모치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 다지마에게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다지마를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특히 다지마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독살하려고 했다는 소문도 구라모치가 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후 병원으로 돌아온 다지마는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구라모치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라모치의 목을 조르면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네. 살인의 문이라는 700페이지가 넘는 이 대작이죠. 상당히 길죠. 네, 이거를 저희 더 히가시노 게이고 저희 팟캐스트 역사상 최초로 4차례에 걸쳐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1, 2차 회가 일반이었고요. 3회차 바로 직전이고 오늘까지가 스포일러 버전이었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스포일러 버전은 어디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직접 다 읽으시고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이 살인의 문은 무려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교수님 애 많이 쓰셨는데 요런 그 수고와 노력이 우리 애청자들께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살인의 문 소설 참 재미있게 그러게요. 봤습니다. 지금 이제 듣고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읽는 즐거움을 포기한 거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1년쯤 지나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그렇죠. 또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뭐 독자가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들 좀 떠오르는데요. 뭐 느끼시는 것들은 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또 그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뭐 즐기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걸 통해서 삶도 돌아보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진짜로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사회파로 조금씩 분류되는 이유가 뭐 이런 그런 것 연관이 좀 같습니다. 있는 것 같죠. 많이 사회파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